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두드리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흐름들도 좀 좋은데요. 사실 내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더 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몇 번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약속과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21K 부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이제 회의하는 잭슨홀 미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 포지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알트코인들 또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루한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하락 후에 이제 횡보할 때 반등을 나오지 않고 횡보할 때가 가장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고난과 이제 역경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 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후에 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이제 마련을 해놔야지 우리가 그 후에 이제 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빠르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갑자기 안 좋은 이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후에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해 보시면서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계속 재미가 없죠. 뭐 며칠 동안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관 포함해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뭐 기관, 세력 등등 모두 이 잭슨홀의 미팅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보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관의 흐름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2주차와 3주차에 대한 이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주차에서 3주차로 흘러오면서 그렇게 많은 매도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매수를 좀 줄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매도가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많은 내용들이 아니었고 2주차와 3주차를 비교했을 때 그대로 좀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은 즉슨 기관들조차 이번 주에 있을 이슈에 대해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 이슈 자체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기관들조차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관 자체가 이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예측을 했을 때 나쁘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매도세가 증가를 함으로써 기관 자체가 들고 있는 이 코인들의 수량이 줄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기관들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실제로 까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 또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면서 이 시장에 좀 재미없지만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 올라가더라도 금방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말아올리는 이런 시장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좀 그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은 좀 긍정적인 전망 내다보셨습니다. 저와 계속해서 코인 소식 같이 볼 텐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송치영 두나무 회장 구형 변경을 검토합니다. 구형량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더리움 검열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토네이도 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또 이더리움에 대한 검열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 CEO가 9천만 개 가맹점 내에 암호화폐 결제 위해서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일 것 같은데 유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이전에 결제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실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대형 뭐 명품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받겠다. 뭐 발렌시아가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최근에 마스터카드랑 이제 바이낸스랑 협력을 해서 이 결제 시스템을 늘려간다는 것은 최고의 카드사와 이제 최고의 거래소죠, 바이낸스. 이 두 개가 만나서 결제 시스템을 늘리겠다.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유입을 늘리고 추후에 활발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활발한 이 거래량이 동반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최고의 거래소가 이제 최고의 카드사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크고 작은 호재들 계속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서 CBDC 이용자를 10배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시장 이슈와 또 알트코인의 특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지금 좀 재미있는 뭐 이슈나 소식들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미국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암호화폐 이것을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흥미롭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를 막 디지털 쓰레기다, 뭐 스캠이다,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매번 뭐 하락장, 크고 작은 하락장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매번 상승할 때는 야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이다, 이게 미래에 뭐 가치성이 있다, 디지털 금이다 하면서 환호를 하고 또 막 떨어질 때는 역시 비트코인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디지털 쓰레기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학부모들도 어느 순간 이제 이 암호화폐, NFT 시장, 메타버스 또한 이제 미래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살아갈 그런 화폐이지 않나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이제는 암호화폐를 이제 뭐 코인은 도박이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이제 NFT가 뭔지, 메타버스는 또 뭐 어떻게 흘러가고 이 코인 생태계 시스템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제 투자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수익은 많이 보고 싶고 손실은 보기 싫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흐름을 배워가고 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기술인지 기본 개념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알아가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로서의 이제 효용이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막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투기성 또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이제 대한 교육을 실전하고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무엇이고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메타버스에는 뭐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공부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속에서 정말 여유롭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또한 배워갈 수 있는 많은, 오히려 상승장보다 하락장 속에서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미리 하락장에서 선점을 하고 배워가고 미리 알아갖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원래
코딩 교육이 있었을 때 또 우리나라도 코딩 교육을 따라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지금의 뭐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 이런 공부를 좀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버그 발견 보상을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정말 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원수님 지금 상황 어떤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버그를 찾는다라면 그만큼의 뭐 보상금을 걸겠다라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넷을 진행을 했죠. 3번의 테스트넷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없었던 내용들이 뭐 새로 나타난다라면 우리들의 문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상금을 걸 정도로 버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에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9월 6일 날 머지 업데이트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공식 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두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 머지 업데이트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틀 안에 2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업그레이드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데이트인 파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벨라트릭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9월 6일 날 오전 11시 34분 이렇게 뭐 정확히 찍어서 이렇게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파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날 부터 20일 사이에 아직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잭슨홀 미팅이 있은 이후에 상승하는 모멘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비트코인의 호재 혹은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아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이 지금 POW에서 POS로 바뀜에 따라서 이게 희소성이 늘고 그다음에 가치가 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이 기술력이 느는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에 줄을 잃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이 상승장에도 이더리움 자체가 줄을 이룰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더리움 차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알트들이나 혹은 그 알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데 이더리움의 흐름만 가지고 쫓아가시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머지 업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아마도 이 머지 업데이트 전후로도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 이 남은 기간 동안 뭐 별탈 없이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된다라면은 다른 알트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물리신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는 투더 골드문과 같이 하시면 제가 뭐 좋은 종목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2가지 단계로 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벨라트릭스와 또 파리가 있을 텐데요. 벨라트릭스는 또 9월 6일로 조금 고정이 되었고요. 파리는 9월 10일에서 20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15일 정도에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더리움이 또 POW에서 POS로 바뀌면서 또 기술력과 희소성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좀 반등해준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방향성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게 몇 개 있는데 또 유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플루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플루 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제 1년 이제 락업 된다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물량을 개당 100원에 10,000개까지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락업된 물량이 조금씩 풀려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제 락업된 물량을 확인해 보면은 2021년에는 약 3억 개 정도의 물량이 풀렸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억 개 정도,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약 9천만 개 정도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풀려왔어요. 거의 다 풀려왔고 이제 내년에 9천만 개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NFT 지원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순간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플로우 코인 제가 왜 가지고 왔냐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플로우 코인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상장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어요. 900%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후에는 엄청난 조정이 왔죠. 이 상장 코인의 현실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상장 코인들이 이렇게 상장한 당일날은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눌리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로우 코인 작년에 2021년에 불장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플로우를 이제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그 전에 이제 락업되기 전에 100원 개당 100원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이 나는 개당 100원에 샀는데 이게 플로우 코인이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간다면은 200배 이상, 300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태인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은 3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그 코인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 같아도 이 코인을 당연히 수익 실현하고 싶어서 안 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락업 물량이 점점 풀리게 되고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쭉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플로우 코인이 거래량 이때만 해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쭉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면은 옆에 이제 나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가 뭐 바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지지저항선이 없이 계속 뚫리다 보니까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게 되고 또 하락하면서 또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플로우 코인에 투자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어마무지하게 터졌습니다.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 플로우 코인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기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다른 날에 비교해 본다면은 이 거래량이 요때도 엄청 많이 터졌다고 생각했지만 요때 지금 여기를 비교하면은 진짜 한 뭐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만큼의 거래량 캔들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이제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했다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은 이렇게 매물대 동반 없이 하락한 것들 코인들 차트 이제 위주로 먼 미래에 큰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 플로우 코인 또한 추후에 이제 매집 물량 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엑시 인피니티 이제 보면은 그때도 엑시 인피니티 같은 코인도 이제 플로우와 같이 NFT 코인이잖아요. 이 NFT 코인인데 요때 이제 지금 쭉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보면은 이 쭉 하락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보면은 거래량을 확인하면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래량이 없고 여기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어마무지하게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이제 올라갈 때 어마무지하게 터지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그 말은즉슨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로우에 지금 물리신 분들 막 10,000원에 물렸다, 20,000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추후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고 그만큼의 거래량 캔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급진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플로우 가지고 계신 플로우 코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에 미래에 끝까지 들고 오셔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특징적인 흐름 보여주셨는데 플로우 코인 차트 봐주셨습니다. 지금 플로우 코인은 내년까지 좀 9천만 개가 락업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지금 거의 좀 물량이 풀렸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하락장 중에는 우리가 좀 상승했던 이유가 인스타그램 NFT 지원 이슈로 플로우가 좀 큰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큰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비슷한 코인으로는 엑시 인피니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또 우리가 이더리움 얘기해봤었는데 그럼 한수님은 이더리움 코인 좀 봐주시죠.
예. 오늘 이더리움의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특징적인 이 움직임이 있는지 좀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간단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최근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사실 이제 상승이 되면은 이제 그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길게 며칠에 걸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급락이 나오면서 이 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 그리고 빠르게 왔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정이 와야 되는 가격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상승 이후에 이런 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오는 내용 자체를 채널이라고 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볼 수도 있고요. 이 노란색 선이죠. 채널이 있고 이 채널에서 이탈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삼각수렴이라는 뜻은 얘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방향성이 지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하락이 끝났고 이 하락 채널,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 그 채널 위로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는 상승 채널이 아니라 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네라고 지금 비트코인만 잠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 자체는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된 상승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무리가 된 이후에 똑같이 급격하게 보시면 좀 비슷할 거예요.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떨어지면서 하락에 대한 채널, 조정에 대한 채널이 나왔고 그 채널을 이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면은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시 짧지만 상승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채널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뜻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방향성 제시보다는 한쪽 방향성, 상승한다라는 방향성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전에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죠? 이렇게 가격이 저점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보다 여기가 저점이죠.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저점인데 RSI를 보니까 RSI의 저점이 만약에 $500일 때 RSI가 1이었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200일 때 RSI가 20까지 올라가면서 밑에서는 올라오고 가격적으로 봤을 땐 떨어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말 그대로 추세 전환이 나오는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추세 자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RSI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약간 횡보하죠. 지금 이 삼각수렴을 할 때 삼각수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횡보를 이어간다라는 뜻이고 RSI 자체도 좀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니까 RSI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전달해 드릴 수 있냐면 앞으로 있을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더리움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잠깐 내려놓고 이더리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한수님께서는 또 이더리움 봐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잭슨홀 미팅이 있고 또 9월 초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까지 좀 많은 일정들이 밀려 있는데 유일 전문가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이제 잭슨홀 미팅 사건과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 이제 머지 업데이트에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이번에 업데이트 시에 오류가 발생할 시 약 13억 원의 돈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13억 원의 돈을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좀 우려되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9월에 있어요. 저희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발표될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있을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이 시장의 흐름이 정말 판가름 날 텐데.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있어서 정말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면 또 한 번의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자신만만한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정말 또한 상금까지 이렇게 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제 CPI 9월에 있을 거는 CPI와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잭슨홀 미팅 사건이겠지만 이제 9월에 있을 CPI 말고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코인들 뭐 매집하는 것도 좋고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더리움은 중장기 관점으로서 지금 단기적인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더리움은 추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코인을 사시는 것도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포트폴리오에 항상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이제 업데이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소비자 밀가 지수와 잭슨홀 미팅 사건에 대해서 가격 이제 그 전에 그 전후로 나서 이제 전후에 가격 변동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매매를 피하고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아니면 나는 이번에 흐름이 좀 좋게 나올 건데 유가가 좀 비싸지고 천연가스가 좀 공급이 부족하네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세계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서 흐름을 읽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방법을 갈구하신다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좀 더 많은 지식들을 배워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잭슨홀 미팅 내일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한수님?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은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죠. 뭐 매년 8월마다 또 이제 뭐 내노라 하는 경제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파월이 빠질 수 없이 또 참여를 해서 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나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골드만삭스 이런 측에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좋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내놨어요. 근데 그 예측을 내놓은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떨어진 이 지지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이제 패드 그냥 중앙은행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패드가 좀 오구 오냐 해주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민심을 좀 달래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기에도
안 그래도 너무 시장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뭐 현실을 직시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직시와는 별개로 어느 정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좋은 얘기가 좀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있을 금리 포인트 자체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죠. 예전에는 뭐 50bp 올린다가 뭐 60%, 70%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서 또 패드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패드워치도 이제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은 이제 75bp가 60%를 넘어서면서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시장이 이제 뭐 75bp 그것보다는 더 높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제가 감히 예측을 하기에도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는 뭐 75bp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고 경기 침체 내용도 지금 여기서 뭐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면 여태까지 파월이 발언했던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또 코인한스님까지 좀 긍정적인 연설 기대해 봅니다. 유일님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세를 보면은 지금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부정적인 이제 좀 안 좋게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로서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있어서 이제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유가가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의 재고가 원유 재고가 조금씩 바닥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원유는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부분에서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유럽 쪽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에너지 원래 보통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을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 식료품 같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원유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이제 9월에 있을 CPI 발표에서는 8월 달과 뭐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후에 있을 10월 달에 있을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팅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유럽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일님께서는 또 원유 재고가 좀 바닥이 나면서 다시 유가가 상승한 부분과 또 유럽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부정적인 발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또 시장 이슈와 알트코인 특징적인 흐름들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한수님께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2부를 맡게 된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거래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량만 봐서도 뭐 다른 지표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게 매수의 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은 지식 가져가신다라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수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내용이 있죠. 뭐 지지선과 뭐 저항선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선 말 그대로 캔들이 떨어질 때 이거를 이렇게 받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항선이죠.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못 뚫어서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 천장을 못 뚫는 채널, 그다음에 추세선, 아까 제가 이더리움 갖고 이렇게 선 2개 그어가지고 채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추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캔들도 어떤 모양을 가지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거래량으로 넘어갈 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네요. 자, 거래량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자산군의 지분이 거래되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체결할 때마다 이 총 거래량에서 매매 매수가 누적된다라고 합니다. 가격의 변동의 과정 속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거래량이 적을 때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조지표에서 거래량을 클릭해요.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요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흔히 보는 이 업비트 지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FX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창이 뜨는데요. 창에다가 이 거래량을 치셔도 되고, 뭐 좀 쓸데없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볼륨이라고 쳤네요. 이렇게 볼륨이라고도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이 점선이 거래량 감소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선을 이어서라도 보이시는 것처럼 꿀렁꿀렁거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격은 안 나타났지만 가격도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꿀렁꿀렁거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 이거에 대한 좀 간단한 캡처를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상승. 아까 가격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래량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상승,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터지는데 아까 뭐 꿀렁꿀렁거리겠지만은 거래량이 상승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꿀렁꿀렁거려요. 꿀렁꿀렁거리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왔을 때 가격 상승, 거래량이 하락, 가격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랑은 좀 별개일 거고, 혹은 여기서도 좀 찾을 수 있지만 여기가 더 잘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점차 여기서도 하락을 할 거고요. 터져주니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죠. 그 다음에 또 터져주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거래량이 하락을 하니까 가격 자체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갑자기 우리가 하루에 보여줄 수 있는 거래량이 10이라고 쳤을 때 갑자기 1 매일마다 1 치다가 갑자기 뭐 한 5가 떠요. 6이 뜨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관심이 없던 것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제 올라갈 정도의 흐름에 왔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 상승과
뭐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엔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빠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올라간다. 좀 길게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점점점 하락을 하면서 순리대로 떨어지는구나라고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반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길게 봤어요.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땐 올라갔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이겠죠. 자, 하락하는 추세에 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모습, 가장 기본적인 틀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차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량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우리면 이 두 개를 조합해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거래량이 터질 때, 상승할 때는 우리가 매수를 들고 있을 타이밍이고, 만약에 거래량이 점점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조금 꺼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걸 이 두 개를 합쳐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거래량 매수 플러스 매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량이 상승한다. 그럼 매수 플러스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고,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거래량 상승은 절대로 매수세만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물량을 팔고 그 물량을 누군가 산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게 반복이 돼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거래량 상승은 절대로 매도세만 많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 물량을 사고 그 물량을 누군가 판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거, 기본적인 이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잘 하시는 분들, 거래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많이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보조 지표와 차트 패턴, 파동 함께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반전의 지표 중 하나로 참고만 돼도 된다. 앞에 이더리움 가지고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 거래를 이렇게 RSI 하면서 상다가 나왔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패턴, 그다음에 세기형 파동 패턴이 있죠. 이렇게 세기형 패턴을 하는데, 이런 상승 세기형 이런 라이징 웨지라고 하죠. 라이징 웨지. 자, 제가 조금 다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량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가지고 이런 패턴에 대입을 하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패턴, 이제 이렇게 부딪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반대로 이렇게 상승한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래량도 상승에 부합을 했고 패턴 자체도 상승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혹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가겠다. 그럼 방금 아까 올라갔던 것들은 매도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도 좋지만 이거에 더불어서 다른 것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 매수 확률 높이는 수단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실제로 차트에 어떻게 가져왔냐라는 거 이제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즉슨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더 올라가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뭐 길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거래량이 써야 할 때 썼다라는 뜻.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여기서 뭐 빡 터져주는 게 있지 않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힘이 소화가 됐구나. 올라가야 할 힘을 좀 많이 썼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근데 하락할 때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죠.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때 매도를 못했더라면 거래량이 터지는 이 부분에서라도 매도는 들어가셨어야 된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삼각수렴.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이징 웨지나 폴링 웨지 이거 다 삼각수렴의 일종이잖아요. 이 삼각수렴도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고 삼각수렴이란 뜻은 내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하다가 결국에 얘는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는데도 생각해보니까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터져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래량 하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페이크였구나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라이징 웨지든 폴링 웨지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되고 얘는 거래량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거래량이 빠지는 거고요. 상승하는 추세는 거래량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는 추세여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페이크를 줬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팔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렇게 반응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상승하는 패턴이 아니라 잠깐 뭐 페이크를 주고 결과론적으로는 떨어지는 패턴이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의 최근의 가격이죠. 여기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죠. 자, 아까 비트코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채널 두 개를 끄었고 조정이 한번 왔다. 그래서 우린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 보니까 점차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 봐서는 추세 전환이 올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다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신호를 드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뭐 쉬워 보이겠지만 뭐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진다. 정말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일 전문가가 오늘 플로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좀 딱 그 서로 통했나 봐요. 자, 이 플로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혹은 좀 많이 괴로워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아무래도 거래량 없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찍고 거래량이 여기 한번 터져줍니다. 빨간색 여기. 터져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하고 나서 더 이상의 이 힘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빠집니다. 쭉쭉쭉 빠지고 한번 상승할 때도 이렇게 한번 주고 그다음에 다시 빠질 때도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다시 이렇게 좀 사람들의 세간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떤 어마어마함인가요? 작년 5월달부터 시작된 이 거래 중에 역대급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해 볼 수 있는 방법.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고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나? 뭐 제가 이걸 매수를 권유를 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한 타임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진리카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기 3월과 4월 부분이죠. 없다가 거래량 1도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급등을 했죠. 그만큼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뜻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니까 캔들도 빠지는 모습, 가격도 빠지는 모습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만 봤을 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신호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시 반에 히든 코인 있으니까 요거 뭐 좋은 내용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